지긋지긋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름 무더위 속에 에어컨 없이 사실 수 있다는 문 대표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자, 에어컨을 잘 지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제가 이번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입맛도 없고, 뭐 음식 먹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리도록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V라인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살이 좀 빠지긴 네. 했는데 네. 부성부성합니다. 아니 근데 더위도 더위인데요. 네. 지금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난데없는 물난리에 이제 집 떠난 이재민 분들도 계신데 거기다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국힘당의 김모 의원이 망언 알고 계세요? 예. 그 비가 와야 사진이 잘 나오는데 비가 안 와서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주 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게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열심히 수재민 돕는 것처럼 근데 비가 오면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슬픈 소식도 있었어요. 네. 그 반지하에 사시는 장애인 네, 맞아요. 가족분이 전부 다 네. 이렇게 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다 희생을 당하셨는데 전통적 재난으로부터 그렇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은 대단히 민감하게 네. 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망언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아니셨잖아요. 한두 분이었나?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했기에 저희도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오늘. 예. 그렇죠? 아는 것이 힘. 정신 바짝 차리고 기상학과태에는 기상 뉴스도 잘 보시고. 네. 예. 잘 보셔야 또 대피도 잘 하시니까요. 예. 귀 기울여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뉴스는요. 아주 지금 저희가 업돼 있어요. 기분이 예. 엄청 좋습니다. 바로 5.18 기념일을 미국에서 제정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LA에 사시는 교민들의 도움으로 그걸 최석호라는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5월 18일은 민주화의 기념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처음 있는 일로 이번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나요. 진짜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야겠어요. 근데 보통은 아시아 지역에서 5.18 민주인권 평화의 의미를 연결하는 뭐 행사나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태평양 건너서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근데 어떻게 성사가 된 거죠? 광주에서 좀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5.18을 기념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LA 교민들이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최석호 하원 의원이 이분이 나주 출신이에요. 오. 예, 그리고 광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6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한국의 뭐 유관순의 날이나 도산 안창호의 날, 뭐 태권도의 날, 한글날 이런 걸 기념일로 정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한 3선을 하셨대요.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을.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4선을 준비 중이신데 이 상황에서 5.18 기념일의 결의문을 대표로 냈던 분인데 5.18의 정신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그 선조들하고 정신과 같다. 이런 의미로 이걸 제정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의미 있는 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식이 있으신 지성인이시네요. 네. 최석호 의원님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뒤져봤더니 LA가 솔직히 국내 어떤 도시들보다도 5.18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치열하게 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왔었던 곳이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뭐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헌혈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LA 미국 적십자사에서 광주 진상을 알리는 농성도 벌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석호 의원과 같이 이 일을 진행했던 미국 LA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 이걸 했던 데이빗 김이라는 분도 네. 사실은 광주 분이시거든요. 아, 그런데 이분 데이빗 김이라는 이분은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은 사회주의 고등학교 1학년 때 5.18을
맞으셔가지고 사실은 시민군 역할도 하셨답니다. 계엄군과 막 싸우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셔서 그 역할을 좀 하셨고, LA는 뭐 교민이 25만 살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한 60만 정도가 사시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 한인들이 사시는 지역이고, 그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석구 의원의 그런 역할도 있었고, LA 그 주민들의 그간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려는 재정위원회를 두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윤한복 열사가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복 열사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83년도에 미국으로 도피를 가셨죠, LA로. 가셔서 이제 민족학교, 한미 청년 동맹 뭐 이런 걸 만드셔서 전두환, 노태우 방미 규탄대회도 하시고, 네. 해년마다 5.18 기념 행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쌓여서 이번에 5.18 기념일이 제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역사와 그리고 그의 뜻을 함께한 LA타운의 한인 호남 중심으로 한 교민들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최석구 의원과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된 단일 안으로 된 것이니까 이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요. 네. 지금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지금 계속 이런 활동을 해왔고 분위기가 여론이 조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에서는 5.18에 오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하던데 저 멀리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니까 약간 제가 의아합니다. 어떤 도시의 일부 극악무도한 보수들께서 일부가 그러시긴 하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걸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제 그렇게 못하게 좀 하고 법도 좀 만들어 좀 강화시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동포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네.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호남을 방문하면서 했던 약속들, 네. 그리고 공약화했던 약속들이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개각 보면은 우리 출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더구나 자기들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 자체들도 이번에 국회 또는 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진 부분도 누락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호남을 배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점에서 5.18을 어떻게 할까? 5.18은 여전히 헌법 정신의 5.18을 수록하는 문제와 헌법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진상을 규명해야 될 문제, 발포 책임자를 아직 가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로부터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 정확히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더 열악한 상황인데, 이 해외적으로 세계적으로는 5.18을 기념하고 제정하겠다고 하고, 또 이번에 그 방금 말씀 미국의 데이비드 김이라는 그분, 네. 그 위원회는 이 미국에 있는 7개 주, 뉴욕 뭐 다른 여러 가지 7개 주에도 하고, 또 유럽과 영국에도 이 제정일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비드 김의 말씀은 이게 5.18이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에서 머물다가 세계화 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중차대한 외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광주시도 윤석열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5.18 정신이 세계화되는 지점에 광주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뭘 하냐 하는 문제를 5.18 선양과에서 할 문제이고, 또는 뭐 5.18 재단에서 할 문제라고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5.18을 세계화하는 문제나 특정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아요. 5.18에 대한 의미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제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사실 5.18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면 저항 정신이고 나눔 연대 정신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연대와 교류로 어떤 교류도 좋죠. 문화 교류든 스포츠 교류든 또는 자원봉사든 봉사활동이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광주시에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던 몇 개의 단체들은 있죠. 예를 들면 광주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하는 단체들은 서너 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광주의 정신을 단순히 5.18을 기억하고 기념하자고 하는 의미의 세계화가 아니라,
그 정신에 흐르는 나눔, 저항 정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꼭 사상으로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또 예산 편성해서 자원봉사를 하든 뭐 의료봉사를 하든 이런 것들을 광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큰 형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희는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정신이 없는 게 사실 이 뉴스에 같은 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이쪽 문제에 좀 예민하거든요. 예. 근데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묘한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진짜 또 이렇게 말문이 탁 막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너무나 많은 일제로부터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 13살, 14살, 12살의 소녀들이 일본의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의 꼬드김에 속아서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준다 하니까 일본을 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갔던 것은 속아서 가서 별로 나쁜 취급을 다 받고 하면서 급여 하나 안 받고 완전히 강제 노역을 당했던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저도 노력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네.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해라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2018년도에. 그리고 나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이걸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가 대법원에서 네.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냐면 미쓰비시라는 중공업의 네. 이 전범 기업이 한국에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있어요. 네. 이걸 팔아서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현금화한 돈을 가지고 그때 고생하셨고 하셨던 할머니 어르신들에게 네. 또는 어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박진희라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하고 논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현금화하는 문제나 대법원이 하는 문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뭐 대책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 피해자가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대책을 방법을 만들어야지.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할 이야기를 본인이 가서 한 거예요, 대신. 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도대체 한국 편인지 일본 편인지를 모르겠어. 어느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모르겠고. 두 번째로 윤덕민 주일 대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 현금 절차하는 과정이 딱 있지 않습니까? 네.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현금화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이거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결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동결.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지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외교부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외교장관 일본 갔다 와가지고 대법원에다가 그 동결하는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까? 네.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용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추측한데.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소식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되니까 막 전국이 반발해서 난리가 난 케이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방송만 아니면 욕을 하고 싶거든요. 저 욕 욕 잘하거든요. 아니 특히나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그 주씨 아줌마 있잖아요. 엄마 부대인가? 네. 그분이 가서 독일 가가지고 소녀상 철거하라고 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외교부 의견서 뭐 이런 얘기 아까 있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일본의 총리를 만나고 와서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강제 집행을 보류하거나 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법원 편을 든 게 아니고 국민 편을 든 게 아니고 일본 편을 든 건 의견서를 냈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걸 비공개로 네. 밝히지 않겠다고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네. 그 외교부의 의견서를 보게 해라. 그리고 그 내용은 직접 복사는 할 수 없지만 네. 와서 열람은 해라.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되어서 외교부의 의견 제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걸렸네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요. 네. 이제 외교부 의견서를 그러니까 피해자 측 원고 대리인에 한해서 피해자 측 원고 대리인에 한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됐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을 그렇게 했는지 한번 봐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강제 착취 당한 이제 국민들이 있고 지금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지금 외교부 우리나라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외교부 장관 같아요. 미쳤나 봐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굴종 외교이고 굴복 외교이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던 박근혜 정부하고 또 이명박 정부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 보수 정권들이.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빌빌빌 거리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최근에 생겼냐면요. 이 배상 문제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한국이 고스란히 다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뭐든지 모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그 한일 의원들 연맹에 모임 갔는데 일본 외교 아베 전 총리 측근 원로 정치인이 야 우리가 너희들 식민지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형님 국가다. 너희는 아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봤어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또는 이야기를 정부가 여당이 세게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 자존심을.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문제도 그래서 자존심을 지켜내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했더니 일본에서 반도체 몇 개 수입 금지, 수출 금지 해가지고.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보강되고 더 튼튼한 바탕을 만든 전 정부도 있었는데 그런 관련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고 일본의 도발과 만행의 이 망언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그 99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되는 그 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99엔은? 우리 지역에 이제 해당 할머니가 나주에 사셔요. 네네. 그 정 할머니신데 그분이 당시에 14살의 나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재여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18개월 동안 항공기 제작하는 데서 일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걸 나왔으면.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이분이 연금 가입했다는 것도 숨기고 거기에서 일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어떤 국회의원 한 분과 한국에 있는 시민단체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이 할머니의 이게 근무했던 상황이 파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정신영 할머니 일본 이름이 수기로 적어진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근거로 해서 후생성 보험의 연금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931원 그러니까 99엔을 이번에 7월 6일 날 개인 통장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력 착취는 그대로 하고 그 1940년도에 77년 전에 지급해야 할 연금 99엔을 지금 준 거죠. 77년 후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물가 변동률이나 모든 상승률 같은 걸 전부 다 빼고 또 그 법이 197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다 해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은 다 보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할머니들에게는 99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931원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일해라 하고 싶네요, 진짜.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99엔 또 어쨌든 159엔 이렇게 준 경우도 있던데 원래는 처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강제 노역을 시킨 경우가 없다라고 부정했으니까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일본에도 그렇게 강제 노역 당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기록된 군들이 한해서만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제 노역을 당했던 분들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는데 그 일부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연금에 가입돼 갔던 기록이 약간 남아있는 분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데 그런 기록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줄 수 없는데 그 주는 것을 1940년대 근거해서 주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가 첫 소식은 정말 아주 몹시 기분이 좋은 뉴스였는데 두 번째 소식은 방송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하지 못하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뉴스가 이제 많이 알려야 하는 뉴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오늘 얘기했던 두 가지 뉴스 잘 기억하셔서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아쉬우신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앵그리문 아니네요. 오늘 좀 자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앵그리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여름입니다. 느닷없는 폭우, 폭염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열대야까지 잘 견딜 수 있는 대책과 마련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 뉴알모 세상은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